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홍세원입니다. 3월 31일자 스트리트 뉴스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포토로는 미국 지도상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표시가 된 그런 인포그래픽스가 올라왔습니다. Home price growth reaches 15-year high. U.S. home prices are rising at the fastest pace in 15 years, reflecting how fiercely buyers are competing for a limited supply of homes in nearly every corner of the country. 미국 집값이 최근 15년 최고치에 도달함. 미국의 집값이 15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의 제한된 주택 공급에 대해 주택 구입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케이스 쉴러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P에서 채택한 케이스 쉴러 내셔널 홈 프라이스 인덱스에 의하면 지금 11.2% 연간 가격 상승률 최고치랍니다. 2006년 2월 이후 이제 봤을 때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실러 자체의 20개 도시 인덱스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평균 11% 올랐는데, 그 중에서 상위 도시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15.8%, 워싱턴주 시애틀 14.3%,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14.2%. 아무튼 전역에 걸쳐서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제 일면 기사에 실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사를 보면, The FTC filed suit to block Illumina's planned $7.1 billion acquisition of Grail, the latest signal that the U.S. is entering a period of more aggressive antitrust enforcement. 연방거래위원회는 일루미나가 그레이를 71억 달러에 인수하려는 계획을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독점 금지법을 시행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최신의 표시입니다. 일루미나는 염기서열 분석기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고, 그레일이라는 회사는 암 진단검사 기술 개발 업체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 그레일은 2016년에 일루미나가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15%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수하려는데 FTC, Federal Trading Committee라고 하는 그 소위 우리 치면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죠. 이 FTC가 이거를 지금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 뉴스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미국이 수평적 딜이 있고 이제 수직적 딜이 있는데,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걸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M&A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많이 걸었지만, 이제 수직적 결합에 있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완제품 브랜드가 그 뒷단에 있는 뭐 모듈이나 아니면 부품 회사를 인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버티컬 머저인데, 그런 걸 반대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40년 동안 그런 버티컬 머저에 대해서 FTC가 반대한 게 딱 하나였는데, 그게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FTC가 패소를 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소위 엔타이트러스트법, 독점금지법
법을 조금 더 아주 강력하게 적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크레딧 스위스에 관련된 겁니다. 어저께 아키고즈라는 회사가 은행들한테 큰 손실을 입혀가지고 은행주가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Credit Suisse shareholders are bracing for a big hit from the fire sale of positions held by Archegos, a setback that comes on the heels of Greensill's collapse. 크레딧 스위스 주주들은 아키고우즈가 보유했던 포지션의 급매로 인한 커다란 타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실의 몰락 직후에 다가오는 낭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스위스 은행이 그린실이라고 하는 SCM 벤처에서도 한번 크게 물렸는데 지금 아키고우즈에서 또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어저께 제가 그 뉴스 말씀드릴 때 잘못 알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제 빌황이라는 사람이 중국계라는 식으로 그냥 그 가볍게 넘어갔는데 중국계 아니고 한국계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홍콩에서 근무를 했고 이제 홍콩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이제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냥 중국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간 재미교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의 후예인데 타이거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호랑이고 타이거 펀드였는데 호랑이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계에 꽉 이렇게 기라성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금 아키고우즈가 손해를 입힌 게 전체적으로 한 300억 달러 규모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이제 그 주식을 빨리 팔아치우지 못한 것 때문이죠. 미국 회사들은 신호를 빨리 잡아가지고 팔았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좀 늦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은행 부문이 있고 이제 그 자산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제 투자은행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 전에 그린실이라고 하는 벤처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자산관리 부분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reputational damage 그러니까 명성의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은 게 드러난 거죠. 이 직전 CEO가 컴플라이언스 체크하는 그러니까 준법 감시 직원들을 대거 고용해가지고 이제 계속 뭐 체크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벌금만 많이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러던 차에 전 CEO가 해고되고 새 CEO가 오면서 이제 그게 좀 느슨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투자 업계에 있어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벌금이냐 아니면 주주의 손실이냐 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컴플라이언스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반 그 투자자들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부자들을 위한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엄청난 그 손실을 보는 거죠. 특히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런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헤드라인 뉴스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consumer confidence in the US rose in March to its highest level since the pandemic started a year ago. 3월에 미국 내 소비자 신뢰가 1년 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가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용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낙관주의가 깔려 있는 건데,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2월 달에 90점대에서 3월 달에 110점대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속으로 3개월 동안 상승 중이랍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하고, 정부의 이제 그 경기 부양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레스토랑 이런 식당도 다시 열고, 경제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참고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팬데믹 이전에는 132점대였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뉴스는 부동산 전대에 관한 거예요. 대기업의 부동산 전대. JP Morgan, Salesforce, and PricewaterhouseCoopers are among major companies looking to unload big blocks of office space. 큰 사무 공간의 부담을 줄이려는 주요 기업들 중에는 JP Morgan, Salesforce.com, PricewaterhouseCoopers 등이 있습니다. 2020년 말에 제2임대 공간이 약 4천만 평 규모랍니다. 그것은 그런데 1년 전에 비해서 약 40%가 증가한 것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원격 근무가 이제 소위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격 근무를 많이 하니까 재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공간을 대기업이 이제 다시 재임대하는 거죠. 서브 리스하는 거죠. 대기업은 보통 10년 이상 임대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계약을 깰 수는 없고 필요시 이제 그걸 다시 서브 리스하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전대 서브 리스를 할 때 원래 자기가 내는 그 임대가의 25%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는 정보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실을 재임대할 때 다른 사람한테 공간을 줄 때 약 25% 할인해서 75%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인데, 뉴스 보겠습니다. Xiaomi became the latest tech company drawn to China's burgeoning electric vehicle market, pledging $10 billion over the next decade to its initiative. 드로우 하면 서랍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쭉 질질 끄는 거, 이게 끄는 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끄는 거, 그래서 갖다 대는 거죠. 드로우. 그리고 버저닝은 이렇게 꽃이 피는 거, 꽃 피는 게 버전입니다. 버전. 그리고 플래지는 뭐 맹세하다 뭐 이런 건데, 뭐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 문장의 중요한 단어인데, 내용 보겠습니다. 샤오미는 중국의 싹트는 전기차 시장에 합류한 최근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스마트폰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샤오미 대표가 잠시 이제 그 주주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전기차 전담 단독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자할 돈이 15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착수한다라는 거고,
이제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케팅적 차원에서 강점이 있다라는 걸 활용하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은 전기차 최대 시장,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데, 원래 상해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전기 자전거 무조건 타게 돼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죠. 전기 오토바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걸 시도하는 그 시장인데, 전기차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2019년부터 이제 상해에서 고급 모델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 리오, 그다음에 리오토, 그다음에 엑스팽이라는 회사, 그리고 바이두가 또 올 초에 GL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주로 유명하죠. 이 회사 사장님이 GL이라는 자동차 회사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드네요. 전기차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마지막 차를 탔다라는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주가 지수에 관한 건데 보겠습니다. Major US stock indexes fell with the Dow Industrials and S&P 500 both shedding 0.3% and the Nasdaq slipping 0.1%.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하였는데 다우 산업 지수와 S&P 500은 모두 0.3% 떨어졌고 나스닥은 0.1%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다고 해요. 영향을 미쳤다라는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딜리버리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영국의 벤처죠. 영국 증시에 상장하는 벤처인데 보겠습니다. Deliveroo priced its IPO at the bottom of its range, valuing the Amazon-backed food delivery startup at around $10.5 billion. 딜리버루는 회사의 가치평가를 추정치 범위 하한에서 맞춰 105억 달러 수준으로 상장 공모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105억에서 110억 달러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 레인지를 정했다. 그리고 그전에는 120억 달러였었다. 그러니까 줄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한치 105억 달러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런던 증시에서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안 됐죠. 그 루라고 하는 이제 티커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소스에서 찾아보니까 상장 후에 바로 30% 하락했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 자뻑을 한 셈이죠. 120억, 110억, 100억 이렇게 계속 밸류에이션 내리다가 보니 투자자들도 딱 봤을 때 이거 불안한 거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9번째 마지막 뉴스. Rival groups of investors are vying for the light to back the expected recovery of Hertz car rental business and ease a path out of bankruptcy. 우리 그 옛날에 렌트카의 대명사 허츠에 관한 뉴스입니다. 투자자 집단들이 허츠 자동차 렌탈 사업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파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겨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겨루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은 센터브릿지, 그 다음에 워버그, 그 다음에 던던 캐피탈 이런 회사 셋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허츠는 2020년 5월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작년 5월이니까 1년 정도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산 관제인이 나이트 헤드 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채가 190억 달러고
그때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매출이 전년 대비 70%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공항에는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지불을 좀 유예받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 있다고는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얼마나 진화가 빨리 되느냐가 이 허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중에 이제 센터브릿지라는 이 금융회사는 자동차 산업에 이제 원래 경험 좀 있어가지고 여기가 유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